일본 열도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전 재산을 털어 한국행 비행기에 몰리고 있는데요. 한국 병원 가려고 줄 선 일본인들. 그 광경에 일본 방송까지 긴급 보도를 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일본 의료계가 무너지고 한국이 아시아 의료 중심 국가로 떠오른 걸까요? 직접 공항부터 병원 현장까지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출국장 곳곳에서 일본어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관광객과는 달랐습니다. 손에는 병원 예약 확인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어요. 요즘 일본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대부분 병원 가시려고 오시는 것 같던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환자가 무려 30만 8천 명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55%나 증가한 수치였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 병원 앞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기실 절반 이상이 일본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봐요. 20년 경력의 간호사 김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환자는 한 달에 몇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연령대였습니다. 20대 젊은 여성부터 60대 중년층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리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부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일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단순 관광이 아니라 치료만을 목적으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일치기로 오는 환자들도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피부과 전문의 박진호 원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몇 개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여기서는 당일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일본도 의료 선진국 아닌가요? 왜 굳이 한국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걸까요? 제가 만난 일본인 환자 다나카 유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약만 3개월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일본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진료과가 피부과였고 그 증가율이 무려 155%였다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2024년 전체 외국인 환자 117만 명 중에서 일본과 중국이 60%를 차지했다는 통계도 놀라웠어요. 특히 일본인 환자의 증가폭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항공사 직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부터 김포에서 하네다 노선 이용객들 중에 병원 예약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변화의 신호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일본 SNS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게시물 중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피부 치료받고 왔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일본에서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치료를 당일에 받았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무려 2만 개가 넘는 리트윗과 1만 5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댓글들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한국 가려고 예약했어요. 한국 의료진들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같은 돈으로 훨씬 좋은 치료받았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본인들의 후기가 해시태그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해시태그 한국피부과 해시태그 한국의료관광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매일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현상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후기 중 하나는 도쿄에 사는 30대 직장인 사토 아키코 씨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에서 레이저 치료 예약하려고 했는데 4개월 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일 예약이 가능했어요. 더 놀라운 건 장비도 더 최신형이었다는 거예요. 이 게시물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정말이에요? 어떤 병원이에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한국 의료정보 게시판이 따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게시판에는 매일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피부과 추천 병원 리스트, 한국 의료 관광 비용 비교, 한국 병원 예약하는 방법.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한국 의료에 대한 가이드북 같았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게시물은 한국과 일본 피부과 치료 비교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실제로 양국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일본인이 쓴 글이었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담만 30분 기다렸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 장비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현상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행 관련 블로그들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 의료 관광 카테고리가 따로 만들어진 블로그들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수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거 미유키 씨는 한국에서 피부 치료받은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 조회수는 한 달에 50만을 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정말 달랐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미유키 씨의 후기에는 한국 병원의 사진들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신식 장비들과 깔끔한 시설들이 일본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댓글에는 정말 이런 곳이 있어요? 예약은 어떻게 해요? 같은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후기들이 단순히 개인 경험담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데이터와 정보가 함께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피부과 평균 대기시간 당일 일주일, 일본 피부과 평균 대기시간 14개월, 이런 비교표까지 만들어져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게시물은 일본의 한 의료진이 쓴 글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일부 병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도 더 효율적이고요. 이 글은 일본 의료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김포행 항공편 탑승구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린 것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병원 팜플렛, 예약 확인서, 그리고 한국 의료 관광 가이드북까지. 이런 풍경은 처음 봐요. 하네다 공항 직원 다케우치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김포행 승객들 중에 의료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연령대였습니다. 20대 젊은 여성부터 50대 중년층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혼자가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승객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성 야마다 메구미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무슨 일로 가시나요? 아, 피부 치료받으러 가요. 친구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와서 너무 좋아졌거든요. 메구미 씨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원하는 치료를 받으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일 당장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친구 사토리나 씨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항공료 포함해도 일본에서 받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치료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메디컬 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1박 2일로 다녀올 거예요. 첫날에 치료받고 둘째 날에는 명동에서 쇼핑하고요. 메구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승객들과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K-뷰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국 화장품을 쓰면서 한국 피부과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40대 주부 다나카 요시코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 피부과는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K-뷰티 열풍이 의료 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국장에는 일본인 승객들을 맞이하는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 관광 가이드들이 서 있었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의료 관광 전문 가이드 이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일본인 고객만 10팀 이상 모시고 다녀요. 이미경 씨는 5년째 의료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일본인 고객이 폭증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몇 팀 정도였는데
지금은 예약이 한 달 뒤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목적지였습니다. 대부분이 강남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강남역 주변이 제일 인기 있어요. 이미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병원도 많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거든요. 저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하철 강남역 2번 출구 근처에는 일본어로 된 병원 안내판들이 여러 개 서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런 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저는 근처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병원들이 안내판을 따로 만들었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남 거리 자체가 일본인 의료 관광객들을 위해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피부과 병원 앞에는 일본어로 된 대기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 시간 30분 일본어 상담 가능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카페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어요. 치료는 어땠어? 정말 만족스러워. 일본에서 받을 때보다 훨씬 꼼꼼하게 봐주더라. 나도 다음에 꼭 와야겠어.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 무엇이 이런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드디어 핵심에 다가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거든요. 2024년 한국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서 한국 화장품 산업이 바이오 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3년 3위에서 2024년 1위로 급상승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연결고리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화장품 강국 한국의 이미지가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미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를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최신 장비들을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김세진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일본보다도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병원에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레이저 장비만 해도 10여 종류가 넘었습니다. 일본 환자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김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같은 치료인데 더 좋은 장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간호사 박지영 씨도 거들었어요. 일본 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일본에서는 이런 장비 못 봤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의료 장비 면에서도 일본을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요. 김 원장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새로운 시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과 의료기관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피부과학 기술들이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일부 시술법은 화장품 회사와 공동 연구한 것들이에요. 또 다른 피부과 전문의 이현주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죠.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였습니다. K-뷰티의 성공이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해외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통계를 다시 살펴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인 환자 중 피부과를 찾은 환자가 30만 8천 명이었는데 이는 155.2% 증가한 수치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일본 의료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술법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10년간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최민호 원장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술을 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최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의료진들은 해외 학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환자들이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실제 일본인 환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의 도움으로 치료받고 있는 일본인 환자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도쿄에서 온 35세 회사원 사이토 유카 씨였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유카 씨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시술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더라고요. 유카 씨는 레이저 토닝과 필링을 동시에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각각 따로 예약해야 하고 한 달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본에서는 질문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인데 여기서는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요. 한국 화장품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는 정말 탄탄한 기술력과 서비스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많은 일본인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오사카에서 온 28세 직장인 다나카 아이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이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치료를 여기서는 당일에 받았거든요. 아이씨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늘 기다리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런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바로 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5분 정도만 보고 처방전 써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0분 넘게 자세히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아이씨는 한국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치료 계획도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치료를 하는지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철학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또 다른 환자 도쿄에서 온 42세 주부 야마모토 케이코 씨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레이저 치료 한 번 받으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전화해서 내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코 씨는 기미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비였어요. 일본에서 본 적 없는 최신 장비들이 여기는 한 병원에 다 있더라고요. 케이코 씨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의료진의 친절함이었다고 했어요. 간호사분들이 정말 세심하게 케어해주세요. 치료 중에도 계속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물어보시고요. 저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인 환자들이 감동하는 포인트들이 비슷했거든요. 빠른 예약, 최신 장비,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치료 철학이었어요. 나고야에서 온 33세 회사원 스즈키 마사히로 씨는 남성 환자였는데 그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피부과 가는 것에 대해 좀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마사히로 씨는 탈모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탈모 치료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더라고요. PRP 치료, 메조테라피, 레이저 치료까지. 그는 특히 치료 과정의 투명성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시고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일본에서는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다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기술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서도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는 교토에서 온 50대 부부 환자들이었습니다. 다케시 씨와 유미코 씨 부부였어요. 저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다케시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먼저 와서 치료받고 너무 좋다고 해서 따라왔거든요. 유미코 씨가 거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나이 들면 그냥 참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부는 안티에이징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톡스나 필러 같은 시술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다케시 씨는 특히 비용 면에서도 만족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받는 것과 비교해도 비싸지 않아요. 항공료 포함해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는 훨씬 좋고요. 저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 비결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값싸거나 빠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난 환자는 후쿠오카에서 온 26세 대학원생 사쿠라 미유키 씨였습니다. 저는 SNS 보고 왔어요. 미유키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은 후기를 올리는 걸 보고 정말 궁금했거든요. 미유키 씨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흉터는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받고 나니 정말 달라졌어요. 미유키 씨의 증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것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라고 희망을 주시거든요. 이런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환자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 의료 관광, 아시아 최강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인이 한국 병원을 찾는 이유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NHK의 보도였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다는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의 한 의료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의료 관광의 중심 국가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TBS에서도 한국 의료 관광 현장 르포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환자들을 따라가며 치료 과정을 상세히 보여줬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일본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같은 치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프로그램 진행자도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 시설과 서비스라면 일본에서도 최고급 병원 수준이네요. 후지TV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일본 의료계, 한국에서 배운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그 방송에서 일본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병원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도 더 효율적이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일본 의료진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우월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일본 경제신문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 의료관광산업, 연간 수조원 규모로 성장이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한국 의료관광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의료와 관광, 그리고 뷰티를 하나로 결합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의료계의 위기감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의료 선진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 의료계에 큰 경고가 될 수 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의료 전문지들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의료신문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과 우리의 과제라는 특집을 실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빠른 진료, 최신 장비 도입, 환자 중심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 문화가 한국 의료의 강점이다. 의료타임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일본 의료,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이 아시아 의료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는 실제로 한국의 병원을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보고 연신 감탄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일본에서도 최상급이다. 환자 대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뛰어나다. 이런 평가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발언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다. 특히 환자 만족도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한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일본 의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한국의 우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이런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정말로 아시아 의료 관광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계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강남의 한 대형 피부과 병원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접수처에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일본어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병원 관리부장 이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일본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급하게 시스템을 바꿔야 했거든요. 정말 급작스러운 변화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일본어 가능한 직원만 5명이에요. 그리고 일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도 따로 있고요. 이성민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약 시스템도 완전히 바꿨어요. 일본 환자들은 당일 예약을 선호하시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병원 전체가 일본 환자들에게 맞춰서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희는 일본 환자 전용 라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김태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어 상담부터 수술 후 케어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김 원장은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 환자들의 니즈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일본 환자들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 전후 사진 촬영, 경과 관찰, 애프터 케어까지 모든 걸 체계화했습니다. 실제로 그 병원의 일본 환자 전용 공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일본어 안내문, 그리고 일본 환자들이 좋아할 만한 세심한 배려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본 환자들을 위한 전용 앱도 만들었어요. 김 원장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약부터 상담, 수술 후 관리까지 모든 걸 앱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 병원들이 일본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한 의료 관광 전문 회사도 찾아가 봤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대표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일본 고객만 20팀 이상 모시고 다녀요. 박 씨의 회사는 작년에 직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일본어 전문 통역사만 8명이에요. 그리고 일본 고객 전담 코디네이터가 5명, 의료 관광 전문 가이드가 2명이고요. 정말 급성장한 거였어요. 가장 바쁜 코스가 1박 2일 피부과 투어예요.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첫날에 상담받고 치료하고 둘째 날에 경과 확인 후 쇼핑하고 가는 코스거든요. 박 씨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도 공개했어요. 일본 고객들은 정말 꼼꼼해요. 그래서 치료 전에 상세한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드리고 치료 후에도 일본어로 된 관리 매뉴얼을 드려요. 심지어 공항 픽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전담 기사님이 계세요. 일본어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일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 근처의 한 의료 관광 호텔도 가봤습니다. 일본 고객 비율이 70%예요. 호텔 매니저 정기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본 고객 전용 플로어를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텔까지 일본 환자들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고객들이 좋아하는 조식 메뉴도 따로 준비했고 객실에는 일본어 의료 관광 가이드북도 비치해놨어요. 정기호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방문율이 40%가 넘어요.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오시거든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의료계 전체가 일본 환자들을 위해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였습니다. 저희는 일본어 전문 의료진을 따로 두고 있어요. 국제진료센터장 김병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의료진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도 채용했고요. 김 교수는 더 놀라운 계획을 공개했어요. 내년에는 도쿄에 한국 의료 관광 전문 상담센터를 열 예정이에요. 일본 현지에서 미리 상담받고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료진들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 관광이 정말 체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다시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2024년 외국인 환자 117만 명이라는 숫자는 원래 2027년에 달성하려던 목표였던 70만 명을 이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성과였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3년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이민수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놀라웠어요. 135% 증가라는 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올해 1분기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50만 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성장세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한국이 아시아 의료 관광의 확실한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 진흥원 연구위원 박성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 싱가포르 같은 기존 의료 관광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박 박사는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뷰티의 성공이 의료 관광으로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리고 빠른 서비스, 최신 기술, 합리적인 가격이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국제관광기구에서도 한국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료와 관광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델 케이스다. 국제관광기구 아시아 지역 담당자가 평가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의료 관광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성과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무려 8조 원에 달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의료비만이 아니라 숙박, 쇼핑, 음식 등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관광공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했어요. 의료 관광객들은 체류 기간도 길고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놀라운 경제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의료계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환자들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질이 향상되는 거죠. 정말 좋은 선순환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준호 교수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의료관광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K-뷰티, IT 기술, 의료진의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다. 김 교수는 미래 전망도 밝게 봤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연간 300만 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었어요. 의료진 부족 문제와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소감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적인 의료관광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K-뷰티에서 시작된 한류가 이제 K-메디컬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의료관광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정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관광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환자를 위한 진심과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